저들은 누가 보호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안쓰러운 부분이 솔직히 좀 크고요. 많은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생태계 일원임을 좀 인지하고 같이 공존해 갈 수 있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밴드 딕펑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좀 모인 이유가 요즘 좀 굉장히 이슈인 것 같아. 고양이. 그렇지. 그것도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아니고 그렇죠. 길고양이들. 그 아름다운 나비란 이름으로 지금 협치 사업을 준비 중이고 앞으로 하실 거라는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평소에 길고양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우리 집에서 고양이가 창문을 좋아하니까 보는데 길고양이랑 눈싸움을 하고 있더라고. 이게 참 나는 고양이를 내가 집 안에서 키우고 있지만 길고양이들은 밖에서 어떻게 먹고 사는지 갑자기 이 대치가 딱 되니까 약간 좀 잘 사나? 저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 로드킬 당한 고양이를 내가 한번 이렇게 치워준 적이 있어. 보통 고양이가 한 뭐 15년에서 20년 정도는 이제 집안에서 키우는 고양이들은 보장이 좀 되는데 길고양이들은 한 3, 4년? 4, 5년 이 정도밖에 못 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나비라는 사업이 이제 고양이에게 급식소 그리고 화장실 이런 거를 이제 좀 지원을 해주자 이제 이런 취지로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는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사실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전문가 한 분 모시고 그래서 의자가 얘기를 좀 나눠보자고. 차진호 원장님. 들어오세요. 일단 뭐 길고양이를 위한 급식소가 왜 필요한지가 사실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이제 어떤 환경적인 어떤 파괴, 그 쓰레기 봉투를 뜯는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대소변을 갖다 아무데나 넣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좋은 취지,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일단 아까 뭐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길고양이 수명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길고양이 수명이 3, 4년밖에 되진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먹이 활동을 갖다가 제대로 못하고 또 환경적으로 이제 굉장히 좀 오염된 환경에서 많이 처하다 보니까 급식소라든지 어떤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좀 더 건강한 환경에서 애들이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이 훨씬 더 늘어날 수가 있죠. 일단 신선한 물, 그 다음에 깨끗한 밥, 균형 잡힌 영양식을 갖고 있는 밥, 또 환경적인 어떤 그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관리 그런 것들이 얘네들이 수명을 갖다가 굉장히 늘려주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고양이 같은 경우에 길고양이들은 화장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게 도시에서 가장 큰 문제긴 해요. 왜냐하면 도시들은 흙이 생각해보면 별로 많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전부 다 시멘트나 아스팔트를 덮였기 때문에 고양이들은 이제 대소변 보는 습성이 흙에다가 보잖아요. 뭐 아파트 같은 게 화단,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놀이터의 모래, 뭐 그런 것들이죠. 모래 대소변을 본다. 아이들도 놀아야 되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인위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화장실 갖다 만들어 주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급식소나 화장실을 설치했을 때 그 고양이들이 확 몰려서 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암컷 한 마리가 이제 그 1년에 출산할 수 있는 마리수가 10마리 정도를 출산했다고 합니다. 근데 TNR이라는 사업을 들어보셨을 텐데 2013년도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걸 보면은 뭐 서울시에 25만 마리 정도 고양이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TNR로 해서 9만 마리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많이 줄었구나. 네, TNR이 트랩이에요. 트랩, T는 잡다. 네. 그다음에 N은 뉴트럴이었고 중성화. R은 리턴. 돌려보내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성화시켜 돌려보낸다. 네, 그런 뜻이거든요. TNR이라는 게 개체수를 줄이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거고요.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지역에 들여보냄으로써 진공 효과라든지 풍선 효과 그런 것들 없이
그 개체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만 지켜주시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길고양이들이랑 저희 사람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뭐 있을까요? 길고양이 문제가 그냥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급식소하고 화장실을 그 어떤 찬성의 유무를 갖다 따져봤을 때는 서울 시민의 80% 이상은 찬성을 한다고 합니다. 급식소 화장실을 만들어서 고양이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서로 노력하고, 약간 오해되는 부분들, 상충되는 부분들은 어떤 뭐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어떤 서울시라든지 뭐 어떤 지역에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 간의 이해 충돌을 막는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TNR이라는 중성화 시술, 더불어 사는 사회이고 더불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서로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중성화시킨 고양이는 구분이 좀 가능할까요? 귀가 살짝 잘린 고양이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 귀가. 네, 네.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정했어요. 왼쪽 귀 1cm 정도 커팅을 하자. 이유는 뭐냐면은 얘는 TNR을 한 아이니까 다시 포획해서 다시 마취해서 열지 말아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저희가 중성화가 필요한 고양이를 발견하게 되면은 저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일단 그 서울시에서는 뭐 한 10몇 년 정도부터 계속 TNR 사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각각의 어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팀들이 있어요. 예, 구청에다 전화를 하셔갖고 얘가 지금 TNR이 필요하다 하시면 그쪽에서 포획팀이 나옵니다. 포획팀이 나와서 포획을 해가서 지정 병원에 가서 TNR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포획 과정도 굉장히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대부분 트랩을 설치를 하는데 트랩에 안 들어와요, 잘. 그래서 일단 뭐 한 가지 이제 그 방법이 있다면은 그쪽에 이제 관리자분들한테 한 뭐 죄송스럽지만 한 이틀 밥 주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이틀 밥 안 주고 트랩을 설치해 갖고 안에다가 넣으면은 구조가 돼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중성화 시술된 고양이들은 보통 그 보호시설에 같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시 이렇게 방생을 해서 그렇게 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한데요. 포획을 해서 수술하고 병원이나 어떤 그 보호소에서 이틀 정도 케어를 한 이후에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길고양이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극단적으로 행동하시는 분들도 가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길고양이를 만약에 죽이게 된다면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를 죽인다는 거는 범법행위죠, 일단.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도 동물보호법에 3천만 원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되게 됐습니다. 그것도 최근 내에 강화됐는데 더 다시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생명인데. 너무 짧다. 고양이들을 위한 급식소나 그런 고양이 화장실 이런 것들 혹시 누군가 훼손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처벌을 또 받을까요? 뭐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또 절도죄에도 해당할 수가 있겠죠. 훼손된다면요.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하시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럼 급식소를 설치하면은 혹시 주위에 좀 피해 발생이 우려되지 않을까요? 일단 급식소 선정이 중요할 것 같아요. 급식소를 어디에 설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정해진 급식소에 정해진 음식 양과 정해진 어떤 물량을 갖다가 주신다면 그건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준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죠, 사실은요. 고양이 어떤 건강도 지킬 수가 있고요. 뭐 우리가 고양이 싫어하시는 분들도 가시다 보면은 깨끗한 환경이 있다 보면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 데가 위생 관리가 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관리하시는 분들, 지금 소위 캣맘이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관리소 자체는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지켜줄 것만 지켜준다면은 굉장히 급식소나 화장실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원장님 모셔서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이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도 조금 바뀐 것 같고, 그리고 솔직히 급식소랑 화장실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네, 오늘 너무 감사한데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길고양이는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될 생명체로 보시는 어떤 그런 관점을 가져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영등포구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급식소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설치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영등포.
제가 또 영등포에서 어렸을 때 살았어요. 역시 영등포야. 아, 좋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고양이를 좋아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길고양이는 우리에게 해로운 동물이 아니라는 걸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고양이 급식소와 화장실을 설치해 줌으로써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요. 고양이 중성화를 시킴으로써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악취와 도시미관에 도움이 되고요. 쥐로 인해 해로운 것들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는 우리와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생명체입니다.